안녕하십니까. 익산 제4정부 출신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입니다. 올 12월이면 전라북도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국가 기본계획을 답습하는 수준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17개 시도 중 가장 앞서야 하고 전북만의 전략이 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14개 시군의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전라북도 탄소중립 계획과 각 시군의 계획이 연계 확장될 수 있는 전략과 과제가 함께 도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은 기본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동참과 이해 당사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전북, 전주, 임실, 정읍에서만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도내 전 지역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내 모든 지역의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구축을 위해 전북도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4정부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입니다. 전라북도가 12월 중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인벤토리상의 인풋 아웃풋만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기본계획은 달라야만 합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앞서야 하며 전북만의 전략이 꼭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야에 얼마의 재원을 투자할 것이며 산업전환과정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또 유도할 것인지, 그러면서 전라북도 전략사령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로드맵과 예산, 달성 목표,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력은 어떨 것인지 등등 탄소중립을 통한 전북의 변화와 비전이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4개 시군의 전략과 과제가 함께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4개 시군의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 마련을 지원해야 합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앞서가지 못할 망정 시작도 하지 않는지, 전라북도는 왜 추동하고 지원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동참이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거버넌스입니다. 22년 7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었고 전라북도의회가 23년 3월 전라북도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탄소중수 본 의원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탄소중립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의 문제이며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기본 전략이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그러나 행정 영역만으로는 지속가능 발전 전략도 탄소중립도 완벽히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다양한 의견과 경제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전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동참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는 전라북도 지속발전협의회와 전주, 정읍, 임실만이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만들어졌으나 지속발전의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를 줄이면서 경제를 살려야 하고 경제를 살리면서도 사회적 평등을 유지해야 하며 주민의 삶을 높이면서 환경을 지켜야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동시에 노력해야 합니다. 14개 시군 모두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설립되어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 발전으로 지방 소멸을 막고 진정한 지방세를 열어가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의 치유와 회복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입니다. 지난 9월 21일 소위 교권보호사업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언론무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날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2004년에 제정된 학폭법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 속에서 만든 대안이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을 넘어 학생 치유와 회복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음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 도내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매해 발표하고 있는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비교했을 때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2023년 도교육청 자초재단 응답률이 50%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은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물론이고 교육당국의 대응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를 벗어나지 못했고 심지어 학교를 소송의 장으로 변제시킨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근절하겠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모두가 학교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치유와 회복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교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학부모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교원을 교육 공동체가 보호하고 지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이래 법무부는 전북교육청이 학생대상 치유회복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원 역시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교육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다면 치유와 회복을 적극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